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선공길, 선공길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공길.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이제 선공길이 그런 의미고, 오늘은 선공길에 좀 우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우정은 제가 이제 우정에 여러 종류가 있다. 뭐 연애를 할 때도 일종의 우정의 한 형태인 거고, 가족들 간에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는 게 이것도 한 우정의 형태거든요. 이 우정은 특별히 천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이 우정, 이걸 저는 이제 통틀어서 사회적 우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적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왜 사회적 우정이 중요하냐 하면, 사회적 우정이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우정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쓴 우화책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우화책을 썼다니까 우화 그러지 않아요? 우화. 우화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근데 이 내용은 민달팽이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거든요. 민달팽이를 가만히 보면 일단은 좀 못생겼죠, 그죠? 징그럽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고, 이 친구가 아주 굉장히 취약한 존재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또는 인간이 사는데 취약한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떠올리는 게 장애인도 떠올리고 노인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이 질병을 가진 사람 떠올리고 막 그러겠지만, 민달팽이만큼 이렇게 취약한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더욱이 이 민달팽이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암수동체예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취약한 이 존재의 민달팽이도 어떻게 하나의 생명으로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게 이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 자기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그것이 이 민달팽이도 살아가는 사역의 이상이고요. 그런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자. 이게 이제 우화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친구들이 등장해요. 친구들의 애리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민달팽이고, 두 번째가 딱정벌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매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비예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어릴 때, 우리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우정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정을 맺는 네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동네가 바오밥 나무예요.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얘들이 우기 때 10만 리터 이상의 물을 저장한대요. 엄청나게 큰 나무거든요, 이 바오밥 나무가. 그래 놓고는 이 녀석들이 건기가 되면,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 10만 리터의 그 물을 이제 사용하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력도 강하고, 이런 것이 이제 바밤나무인데, 바밤나무의 특징은 가운데가 텅 비어 있대요. 그래서 고기가 갖고 이렇게 차도 팔고 막 그런 데도 있대요. 제가 지금 본 적은 없는데 아프리카 못 가봐서 그 정도로 텅 비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광장이라고 본 건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민달팽이와 친구들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바밤나무가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제 상징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이제 이상적인 공동체에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것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 그 그린 것이 그 안에 이제 네 친구들이 늘 모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렇게 했고, 부른 노래가 우리는 친구라는 노래인데, 오늘 그 주제곡은 우리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를 들으면 저건 그냥 우화처럼 재미있네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우선 아무래도 노래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들어볼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따라 부르시면 더더욱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오늘 또
노래를 제가 부르겠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누가 부른다고요? 설마. 오늘 역시 설마가 왔습니다. 그리고 설마를 모셔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나는 딱정벌레, 너는 매미.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아. 먹고 놀고 잔다. 모두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밥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너는 민달팽이, 나는 나비. 너는 딱정벌레, 나는 매미. 서로 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먹고 놀고 잔다. 모두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밥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요거는 데이터 꼭 안 그래도 요거는 그냥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제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셔요? 노래 재밌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저는 사실은 이 노래가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무슨 철학이 담겨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읽으면서 윤리학, 정치학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렇게 노래가 됐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 개개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개인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행복해질 때, 어떻게 할 때 행복해져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그것을 우열이 아닌 차이로 인정받으면서 내가 그것을 마음껏 드러낼 때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보죠. 이거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행복할 때는 자기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드러낼 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탁월하게 드러낼 때 그렇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드러내고 싶었지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도 필요하고 주위에 지원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쪽을 이렇게 봤더니 저희 이제 할아버지 쪽도 그렇고 남자 형제들은 다 대학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여자 형제들이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지. 이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걸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저희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
저희 형은 집이 가난하니까 장남이니까 어떻게 돼요? 공대에 가야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잘 드러내줄 수 있는 환경과 구조여야 되는데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표창원, 신창원 얘기하세요? 표창원, 신창원 같은 창원인데 그것도 이분들이 창원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표창원, 신창원인데 신창원이 희대의 이제 범죄자가 됐고 표창원은 범죄자들을 분석하는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신창원이 감옥에 갇혀서 표창원한테 편지를 보내요. 나이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가정 환경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신창원도 그렇고 표창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 신창원하고 표창원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은 나중에 표창원이라는 이분이 얘기를 해요. 나하고 신창원하고는 비슷했다. 근데 뭐가 달렸냐면 나에게는 진영이 엄마가 있었고 저 친구한테는 진영이 엄마가 없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창원이 자기가 아버지라든가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바깥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옆에 자기 친구 엄마인 진영이 엄마가 야, 너 일로 와라. 힘들지. 여기 가서 밥도 먹어. 이랬다는 건가요. 큰 위로가 됐대요. 근데 신창원은 엄마가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창원이 뭔 잘못을 했더니 아버지가 스스로 데리고 가서 소년원에 넣어요. 그리고 바깥에 그런 신창원이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서 이 표창원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창원에게도 진영이 엄마가 있었다면 나와 같은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표창원은 자기를 둘러싼 이런 진영이 엄마와 같은 마을과 이웃이 있었고 신창원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드러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너가 노력해야 돼.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개발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가 너답게 살려면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받으면서 살려면 반드시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 표창원에게는 그래도 이웃과 진영이 엄마라는 좋은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창원에게는 그게 없었거든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돼. 좋은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을 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우정을 가져야 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개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와 우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스스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아까 그 노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의문을 생각하지 않죠, 지금. 제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심 있는 게 우정과 공동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물어봐요. 야, 그러면 어느 공동체가 좋고 어떤 우정이 좋은 거야? 그때 먼저 우정을 한번 얘기해볼게. 우정에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좋은 우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이 시험 문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호의예요. 호의. 첫 번째 호의예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갔다가 올게요. 한번 박수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다시 갔다 올게요. 박수 치지 말아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호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왔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은 나한테 호의가 없구나. 강의는 제가 잘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가 호의를 통해서 막 나라듯이 신내린 것처럼 막 해요. 근데 호의가 없으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아무리 그 베테랑 강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호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예전에도 강의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 딴 지역들보다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디프리 가잖아 우리 학생들이. 그럼 디프리 가면 어떻게 오냐면 뒤에 와서 한 명 한 명 와서 너무 재밌었다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충청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의가 있어야 되지만 호의를 알아야 돼요. 호의를 알아야, 이게 호의를 상호 인지한다 그래요. 내가 저 친구를 만났는데, 연애를 만난 저 친구도 호의가 있고 저 친구도 호의가 있는데 서로가 몰라요. 호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70대가 돼서 죽을 때쯤 돼서 우연히 편지를 받았는데, 아, 나에게 호의가 있었구나. 이런 거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호의가 있어야 되고, 그 호의는 서로 상호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와서 강의할 때, 아, 이제 좀 박수 소리 좀 적더라도, 끝난 다음에 디프리 와서 나한테 또 호의를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건가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첫 번째가 호의가 있어야 되고, 호의는 서로 인지돼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제 아까 그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첫 번째가 나는 민달팽이, 나는 나비. 아, 그렇지. 내가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자꾸 불러주는 건가. 이게 서로 호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호의가 있다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불러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호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평등해야 돼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정을 나누는 것은 평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아세요? 친구라는 영화 보면 거기서 어떤 게 전개가 되냐면 친구가 친구를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래요. 내가 네 시다발인가? 내가 네 시다발인가? 내가 너 부한 것 같아? 평등하지 않았었을 때 이것은 굉장한 이제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평등할 때 진정한 우정이 생겨요. 여러분은 그 목수하고 판사가 우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우정이 생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서로 동등하다. 그리고 임금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차이로 만약에 인식한다라면 판사하고 목수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해주고. 근데 그것이 임금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한쪽은 그 노동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사회가 판단한다라면 목수와 판사는 친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평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나하고 평등하다는 친구 이런 느낌보다는 사회적 우정이 형성이 되려면 그 관계들이 굉장히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하고 보일러공이 있으면, 제가 영국에 유학 갔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보일러공이 이제 일을 하러 온 건가요, 교수 집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명세서를 받거나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보통 이제 거기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서로 안 하거든요. 들어보니까 보일러공이 임금도 많은 거예요. 그 교수가 깜짝 놀라서 너 나보다 많네? 그러니까 보일러공이 깜짝 놀라서 나보다 적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쓰레기 청소를 할 때 그 냄새나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그 일자리가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 자리가 나는 이제 육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지저분한 거 있는데 저걸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면 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설거지 하는 때 우리 멤버들 이렇게 들어오니까 난 좀 지저분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노동시간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가치들을 높게 평가하는. 예전에 영국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무슨 파업이라냐면 쓰레기 청소부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일주일이 됐는데 온 도시가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뭘 깨닫는지 아세요?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었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쓰레기 청소부를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무슨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평등이라는 것이 가치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만나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스칸디나비아의 얀테의 법칙이라는 얀테의 법칙. 얌체의 법칙이 아니라 얀테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북유럽의 법칙인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당신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당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로 치게 되면 우리 우화에서 뭐냐면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꿈은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아. 소중해. 아까 거기 들어간 두 번째 평등에 대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이 평등이라는 얘기가 단순히 이렇게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체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될 때 사실은 굉장히 평등하거든요. 제가 영국에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거기는 초등학교를 가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4, 5학년까지도 부모들이 데리고 와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아빠들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짧고 이러니까 아빠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애를 데리고 오면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실에. 못 들어가요. 애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선생님이. 그럼 애들은 일찍 오고 부모들 일찍 와서 뭐 하겠어요? 뛰어놀고 부모들끼리 얘기해요. 부모들끼리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 노동자도 있고 아까 청소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굉장히 평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모이면 이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이 직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힘든 일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이 이렇게 차이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평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평등의 얘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이 되려면 첫 번째, 되네. 호위무사 같네, 제가. 두 번째, 평등. 두 번째 이제 평등이에요. 자, 세 번째는 두 번째 얘기까지 노래에 담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금 한가만이에요. 소금 한가만이 도대체 뭐야 또 소금 한가만이는? 소금 한가만이는 이 시대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던 모양이죠. 소금 한가만이를 먹을 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 그러니 소금 한가만이 우정을 쌓으려면 소금 한가만이를 먹을 만큼 같이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친구가 뭐예요? 어릴 때 친구들 맨날 모여서 골목에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한다든가 소금 한가만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학습 동아리라든가 어떤 그 다양한 일상의 모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금 한가만인 거죠. 그래서 소금 한가만이를 제가 노래에 어떻게 담았을 것 같아요? 지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이건 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소금 한가만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금 한가만.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굉장히 반전의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깡패들도 그럴 수 있다. 거기까지. 그렇죠. 우리 계모임 같은 거, 동호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러면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마지막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사회적 우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거는 뭔데요? 그랬더니 마지막 거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아까 표창원, 신창원 기억나세요?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있거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좋은 공동체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선교사가 인디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럼 내일은 시험을 본다. 시험 준비해갖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애들이 쫙 모여있더래. 그래갖고 야 너네 왜 모여있어? 그랬더니 저는 시험 본다 그러지 않았어? 했더니 인디언 애들 우리 시험 보려고 해요. 그래. 아니 왜 시험 보려고 모여있어? 했더니 우리는 어려운 것을 할 때는 함께 하라고 배웠거든요. 협동을 하라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함께 상상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얘들에게 협동을 가르쳐줬던 건가요. 자, 우리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늘 모여 있어요. 스터디를 해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절대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아이들만 하더라도 너가 참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너 참고서 있냐고 친구가 물으면 있다고 할래 없다고 할래 했더니 고등학교 애들이 대부분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학교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노트라는 걸 절대 안 줘요. 자 그러면 방송대 학생들은 상당히 괜찮은 학생들이고 일반 대학생들은 상당히 후진 아이들이 이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시험의 방식에 있어요. 우리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상대방이 무슨 점수를 맞든지가 나에게 영향을 합니다. 일반대 친구들은 상대평가예요. A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C는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쟤에게 노트를 보여주면 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겉으로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협동적이고 연대적인 친구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거기에 이면에 무엇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닥달할 때 아이들을 닥달해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을 둘러싼 제도를 닥달해야 돼요? 그런 건 거죠.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공동체가 나빠서 아이들이 저렇게 된 것일 수 있다.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자꾸 착하게 살라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엄마가 여기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꼰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정에 대한 얘기인데 우정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호의, 두 번째가 공동, 세 번째가 소금한 가문이. 근데 이것만 있어갖고 우정이 안 지켜진다? 정말 우정이 지켜진다면 좋은 공동체 또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볼까요? 노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바오밤 나무는 좋은 공동체의 상징이라고 했죠. 바오밤 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그 다음에 2절에 뭐 어떻게 돼요? 바오밤 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한테 야 빨리 와 또 거기 가지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앞장설게 너희들은 뒤에서 쫓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스웨덴에 대해서 요새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광장에 나와서 데모를 해요. 근데 노인들이 다 그 옆으로 와요. 그래서 노인들은 여기 왜 왔냐 했더니 우리가 지켜봐야지 경찰이 쟤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돼? 야, 그냥 빨리 와. 너 나가지 마. 너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너 다치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그 다음에 노인들이 주로 와요. 노인들이 와서 그걸 지켜주는 건가. 그랬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밤나무는
우리를 지키고 우리는 마왕나무를 지킨다. 이렇게 이제 그런 태도들을 가졌었을 때 그런 태도를 갖고 만나서 그게 좋은 우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까지 되냐면 모여가지고 처음에 호의도 있고 평등하고 소망감이 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야 이번에 주식 어떻게 됐대? 야 애는 어떻게 키웠지?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문제 삼지 거기에 적응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은 그렇게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하죠. 그리고 아까 그 노래가 어때요? 범상치 않지 않아요? 저희는 유범상인데 범상치 않다는 것도. 자, 그런 건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좋은 공동체에 대한 사례를 얘기할 때 듣는 동화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동화예요.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스크로지. 그 아주 60만 원의 영감이 있잖아요. 스크루지가 생각나죠? 그거하고 두 번째가 키다리 아저씨예요. 키다리 아저씨 생각나세요? 키다리 아저씨. 스크루지가 굉장히 욕심꾸러기였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전형적인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돈을 끌어모으고 우정 따위는 가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자기 조카가 이제 자기 그 가게에 이제 점원으로 있잖아요. 조카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막 하고 하니까 스크루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즐겁기만 해?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아주 짜게 주고 막 그래요. 그랬던 스크루지였는데 스크루지가 이제 죽었던 친구가 나타나갖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미래를 보여주면서 비로소 자기가 객관화돼요. 내가 저게 나야.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God bless us. 그러니까 신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 조카에게도 선물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하는 직원에 돈도 더 주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비로소 이제 뭐에 눈 뜨냐 하면 이웃과 동료들에게 눈을 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한계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와 같은 사람은 개가 천선을 했지만 다른 여전히 수많은 스크루지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개개인이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는 얘기가 좀 달라요. 키다리 아저씨는 사실은 그 키다리 아저씨와 주디의 얘기인데 키다리 아저씨는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회원이었었어요. 그럼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처음 듣죠?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는 영국의 복지국가를 만든 아주 그 유명한 단체인데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는 파피우스라는 장군의 이름을 땄어요. 파피우스 장군은 로마의 한니발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막으러 가요. 저기 스파르타의 한니발이 쳐들어오니까 막으러 가요. 로마에서 이제 이 파피우스 장군한테 막으라 하는데 파피우스 장군이 탁 가요. 이렇게 탁 가다가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요. 또 전쟁을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니까 이 한니발이 열받은 건가요? 그 지친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피우스가 이제 한니발을 쳐야 되잖아요. 한니발을 안 쳐요. 스파르타 본국을 쳐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니발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전쟁에 패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피우스는 거북이가 상징이 돼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이게 이제 파피우스인데 그런 파피우스를 보면서 자기 사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 이런 것이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회원이 누구였다고요? 키다리 아저씨.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 주디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좋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동화에 이렇게 나와요. 주디가 장문에 편지를 쓰는데 계속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만세! 저는 이제 페이비안이에요. 그러니까 좀 목소리 좀 같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들리면 그렇게 들려요. 사실 저희는 호의가 있고 호의를 인정을 하면 저는 이제 페이비안이에요. 우리는 산업이나 교육 그리고 고아원 분야에서 개혁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 글이 동지애를 느끼며 이 주디가 이제 뭐로 성장하냐면 이런 공동체, 좋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페이비안으로 성장하면서 둘이서 동지가 돼요. 저는 그래서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크리스마스도 정말 중요하지만 키다리 아저씨와 주디의 어떤 그 좋은 공동체에 대한 우정을 느끼는 어떤 그 동지가 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노년은, 우리의 선배 시민들은, 우리의 노인들은 우리 아이들과 어떠한 우정을 느끼고 있을까? 어떠한 공동체에 대한 상을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이 이야기들, 이러한 이 페이비안과 같은 이야기들과 스크루지와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의 역사 속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영국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모두가 다 전쟁에 동원됐어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때 노동자의 아이들이 전쟁 전하고 전쟁 중간에 더 건강해졌을 것 같아요?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쟁 중에. 네. 상식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야 됐잖아요. 노동자의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어요. 왜 건강해진지 아세요? 전쟁 전에는 불평등이 심해서 먹을 게 없었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국가가 어떻게 돼? 배급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건강해진 거예요. 이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영국의 시민들이. 우리가 최소한도 인간답게 배고프지 않으려면 최소한 우리는 이 국가가 우리에 대한 이 빵에 대한 것들을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에 대해서 문서로 발표한 게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최소한도 시민들에게 질병이 못 오게 하고 소득 결핍이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나태하지 않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집안이 불결하지 않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 나라의 전쟁 기간 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비안과 같은 그런 고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쟁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요. 근데 이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호의를 느꼈던 존재가 있어요. 호의를 누구한테 느꼈을 것 같아요? 전쟁 기간 중에 가장 호의를 느꼈었던, 그리고 가장 지지율 1위가 됐던 조직이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 전쟁 기간 중에 계속 물자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의식주도 생산하고 협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게 돼요. 호의를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일정한 정도의 제도를 설계할 때 참여해야 되겠구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다 내각에 엄청나게 참여를 해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는 게 다 노동조합 출신들인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호의를 서로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평등이잖아요. 평등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모든 직업들이 거기에 따른 하나의 어떤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자. 아까 보일러공에 누구나 싫어하는 그 노동들이 사실은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주고
그리고 차별이라는 것들을 없애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평등의 어떤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직업의 기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지 않고 직업의 기천이 있다 보면 귀찮아요. 기천이 없다서 귀찮을 텐데 이건 잘 안 됐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호의, 두 번째는 평등, 세 번째가 소금한가만인데 그때서부터 시민들이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그 베버리지 보고서를 놓고 전쟁 기간 중에서도 시민들이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그 전쟁 기간 중에 시민들이 60만 부가 발렸대요. 그걸 토론했다는 거예요. 소금한가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단순히 모여서 뭐 놀러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하나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는 소금한가만이와 같은 그런 조직들이 많이 생겼다. 학습 동아리도 그렇고.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스웨덴이라는데 여행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주주의 학교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축구 클럽에서도 사실은 코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그들이 누가 포지션을 가질 것인지 바꿔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험들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학습 동아리는 뭘까? 그것은 시민의회가 도처에 있는 건 거다. 시민들이 이런 논의를 하는 거다. 이런 건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유럽은, 북유럽은 아까 얘기했던 양태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페이비안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시민들 간에 서로 호의를 느끼고 그 다음에 평등한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소금 한가마니와 같은 도처에서 토론하는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들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시민의 집이라는 모델이 나와요. 이거는 시민의 집이라는 모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연설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연설해요. 스웨덴의 수상이 한 연설인데 좋은 가족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않습니다. 또 편애받는 사람도 없고 따돌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가족은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것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좋은 국가는 이런 누구를 소외하지 않고 불평등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것을 연설했던 이 스웨덴의 수상이 중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중학교 출신에서 이제 스웨덴 수상까지 올라온 거죠. 올라오고 나서 이런 주장을 이제 하면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시민의 집인 겁니다. 시민의 집. 우리는 이런 시민의 집에 대한 구상들을 잘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경험들의 일상들 속에서 이제 서로 상호 의존하는 것이 상호 돌보는 거고 의존이라는 것이 일종의 권리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의존은 어떤 것이냐면 독립은 의존할 것이 많은 상태. 공동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정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구상들을 이제 했다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보면서 우리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호의를 배우기 너무 힘든 거죠. 우리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나 학교 끊어주면 안 돼? 학교 안 가면 안 돼? 가족에서 그렇게 호의를 느꼈는데 학교에 갔더니 굉장히 학습을 시키는 경쟁을 시키는 건가요? 학교 끊어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억을 주게 되면 1년 동안은 깜빵을 갈래 대다수의 대학생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은 건물주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의를 갖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다. 이 경쟁의 시스템들이 지속이 되게 되면 평등할 거냐 그랬을 때 평등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나 아렌트가 완니스, 후니스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해요. 완니스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하나의 상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었을 때 왜 제가 마음에 들어요? 일단 잘생겼잖아요.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 옷이 지금 메이커잖아요. 그런 것이 완니스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품성을 보고 평가하는 거. 어느 대학 나왔나, 집에 재산은 얼마가 있느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은 얼마인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완니스인 거예요. 후니스는 뭐냐면 저한테 무슨 관심이 많냐면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사람 어떤 고민을 할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고유성과 개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후니스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일반 대학에서 무슨 대학원 같은 데 가서 인맥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온대?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이나 성별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걸 하는 과정들 속에서 다 개개인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친구가 되는 게 이게 후니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후니스가 되기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등이라는 경험하시죠. 그리고 소금 한 가마니 있잖아요. 소금 한 가마니는 이제 아이들이 가서 볼도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우리 유학 갔다 온 우리 선배가 우리 아이한테 너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니까 학원 가지 마 그랬대요. 하루 학교 끝나고 일찍 왔는데 아이가 혼자서 그네 타고 있대. 이렇게. 너 왜 그랬다? 아이들이 다 학원 가 있다고. 그 얘기면 학원 가면 뭐 하겠어요? 학원 또 다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금 한 가마니를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좋은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죠. 그래서 아이들끼리 사실 어떻게 수평적 폭력을 행사하는, 수평적 폭력은, 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학 보내지 않아서, 그리고 우리 칠공주인들 노력해서 우리를 잘해줬으면 됐을 텐데 우리 아버지 탓을 해요. 엄마 탓을 해요. 근데 사실 아버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칠공주를 먹어 살 수가 있는 게. 이게 문제의 원인은 어쩌면 그런 구조라든가 사회 정체는 있는데, 그것을 비판하기보다 누구를 비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이게 폭력은 폭력인데 수평적 폭력이에요. 친구들끼리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돼? 미워하는 게 수평적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수평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하는 건가요. 자,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도 모든 사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희망적인 것들이 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선배심의 협회도 그렇고 또 노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후행동에 대한 것들도 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저기 방송대 서울지역대학에 가면, 서울지역대학 앞에 딱 정문 딱 들어갈 때 왼쪽에, 정문 들어가는 왼쪽에 떡볶이집이 3집이 있어요. 3개 떡볶이집. 여러분 어디서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맛있는 집. 근데 이미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세 분들이 서로 협력을 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을 쉬자. 이렇게 협력을 해놓은 건가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협력을 해놓고 떡볶이집이 저 첫 번째 집이 맛있단 말이에요. 나올 때 첫 번째 집이 맛있어요. 이분들이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여기 제 앞에 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손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전에는 누가 먼저 나가서 혼자 있자. 이렇게 돌아가서 어차피 그것을 판매하는 소비자는 비슷한 양이잖아요. 그 소비자의 양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지역대에 가면 반드시 떡볶이를 먹대.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놀라운 눈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협력하니 행복하다. 협력해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저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우리가 경쟁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힘과 협동과 연대를 배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완니스가 아니라 후니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생일을 축하할 때 태어난 날로 하지 않는데 그가 의미를 느낀 날, 의미 있는 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지만 야 내가 강의를 들었더니 난 이제 노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생겼어. 그리고 집에 가서 나 생일 잔치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미를 느낀 날, 그게 생일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다 생일 잔치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후니스를 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생일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들이 나타났었을 때, 그리고 후니스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됐을 때, 우리는 변해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우정에 대한 관점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건가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그 마중이 그 민달팽이거든요. 민달팽이가 이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거기 선배 시민과 같은 나비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나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얘가 떠나기 전에 이 할아버지는 이제 공동체에서 많은 경험을 한 할아버지. 제가 그 선배 시민으로 상정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타나서 마중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마중아, 우정은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패란다. 우정은 위험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패란다. 너와 우정을 나눈 좋은 친구들이 있어 너는 다행이다. 이제 다른 마을로 왔을 때 그 친구들도 다 거길 가거든요. 하지만 우정은 절대 불변이 아니란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혹시 우정이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친구를 탓하기 전에 친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살펴보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정이 만약에 변했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탓을 보기 전에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은 너가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로 하게 되면 우정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에 와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정에 대한 얘기들도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좋은 여행을 다닐 수도 있지만 이제 우정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꼭 개인의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좋은 우정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들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후배 시민들하고의 대화, 이런 우정을 나누는 대화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뮤지컬을 한번 좀 준비할까 좀 이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좋은데 다음 시간은 부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려면 부산스럽게 오셔야 돼요. 자,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면 의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이 달라져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설마를 모시고 한번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나는 딱정벌레, 너는
뱀이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아. 먹고 놀고 산다. 모두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밤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너는 맨달팽이, 나는 나비. 너는 딱정벌레, 나는 매미. 서로 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먹고 놀고 잔다. 모두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밤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여기 설마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죠? 설마는 동네에서 도서관에 모인 아마추어 팀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그 공연 요청을 받았대요. 설마에서 그 제주도 좋죠? 제주도까지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쳐드립니다. 근데 설마가 오늘 또 기분 좋다고 앵콜 하나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과 상관해서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 앵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부분만. 다 지킨다. 사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추운 날도 이렇게 한참 오랫동안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상당히 좋은 경험으로 지금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못하는 노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급박하게 저희가 서비스로 노래를 한 곡 해도 될까요? 하니까 피디님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네, 됐어요? 노래 설명. 노래 설명. 네, 노래 설명 부탁합니다. 벽이라는 노래인데요. 세상에 콘크리트와 어두컴컴한 저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다 함께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노래예요. 박수 치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됐어요? 오케이. 사방이 꽉 막힌 공간 회색 틱톡들의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 겉에 몰아치는 호흡이라도 손 막혀 바라보던 병이 아니라 세상의 숨소리와 함께 있으니 지치고 쓰러져도 혼자가 아닌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숨 막혀 바라보던 벽이 아니라 세상의 숨소리와 함께 있으니 지치고 쓰러져도 혼자가 아닌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여기 모인 사람들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아까 저기 선배심 협회를 했는데 오늘 사실은 저도 감동적이고 깜짝 놀란 게 동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에서 우리 선배 시민들께서 오셨어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저희 복지관에 아직까지 간장으로 계신 우리 김명희 간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한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꽉 채워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든든하고 어르신들이 선배 시민에 대한 이해를 오늘 5째 강좌 마지막 강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굉장히 많이 졸렸거든요. 늘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유범상 교수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은 앞으로 너무 밝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협회 홍보하는 거 들으셨죠? 어르신들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회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 감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장님만 오신 게 아니라 부장님도 오고 과장님도 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여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만 전할게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교수님들이 2분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이현숙 교수님하고 그다음 우리 현재 학과장을 맡고 계신 인지훈 교수님 오셨는데 그 교수님 얘기 한마디 들어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짜증내면서 나오는데. 반갑습니다.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인지훈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학과의 학과장이나 아니면 학과의 교수로서 온 게 아니라 이제 선배 시민과 공동체 이야기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울려 퍼진다길래 또 대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 궁금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에 궁금증과 호기심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어떤 얘기는 아직 약간 어렵지만 계속 우리가 이 노년의 삶, 노인의 삶, 그리고 이제 선배 시민의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은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계획입니다. 함께 이 이야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오늘 너무 즐겁고 교수님 가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반갑고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깔아서 멋있게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 나보다 멋있게 그렇게 울컥하는 분노가 심이네. 우리 인진 교수님이고 이현숙 교수님 한 말씀 하시냐? 무슨 지금 이제 막 갈아입고 온 건가요? 지금 한마디 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인 정보. 네. 치매 노인. 예, 저희 오늘 이제 선공기
성공길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방송대 TV로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는 선배 시민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과목을 유범상 교수님하고 저랑 같이 강의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학생분들은 또 그걸 수강하실 수가 있고,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우정이라는 것은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그래서 소금 한 가마니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성공길을 찍으면서 저희도 이제 막 같이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그런 우정이 쌓여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그런 우정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사회복지연구소 저희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소를 만들어서 졸업생들을 위한 방학동네라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방학동네 안에 이제 졸업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걸 나누는 게 이제 소금 한 가마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선배시민협회에서도 우정을 나누고 또 방학동네에서도 우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사무처에 처장님과 국장님도 함께 오셨거든요. 잠깐 얼굴만 인사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공길에서 여러분의 일상도 즐거운 행복한 우정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다 하려고 내가 오늘 저기 지역의 관장님들도 오셨고, 그다음 또 우리 또 학교의 실습지도 교수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싶으나 분위기가 지금 소개하지 말고 그냥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 우리 관장님들도 한 말씀씩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 이렇게 지금 한 2시간 더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자, 관장님 오세요. 저희까지 차례를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이름은 이상금이라고 하고요.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대 실습 지도교수 겸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교수님 강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본부 실습지도 교수 맡고 있는 신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부장 소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들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군부 정다운 어르신복지관 관장 유경환입니다. 아까 김명희 교수님하고 같은 구에 있고요. 오늘 동구 어르신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유범상 교수님 좋은 강의 들으시고 좋은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교수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새삼스럽게도 유범상 교수님의 어떤 선배심에 대한 그런 뜻깊은 그런 강의를 들어서 너무도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간장님들도 이렇게 다 같이 하시니까 우리 얼마나 든든해요. 혹시 제가 이제 딱 한 분 더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얘기할, 그 전에 혹시 우리 저 동부행복강 어르신 복지관에 오신 분들이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분 계세요? 여기 고개를 다 숙이시는 거 보니까 뭐 소감이나 이런 한 말씀. 네. 원래 제가 이제 뭔 얘기냐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다가도 일단 디프링 하면 또 조용히 오셔가지고 저도 처음 이 선배심이라는 이 성공의 길을 처음 들었어요. 근데 너무 배울 점도 많고 제가 알아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너무 행복하고 이게 행복한 어르신 복장을 잠깐 지금 이제 이 선전을 하신 건가요? 관장이 좋으시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뭐 특별히 나도 한 말씀 했다는 분들이 안 계시 뭐 한마디 하시네요. 아무나 안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저기 이 학교에서 이제 한 거 다른 데서는 전부 다 학교에서 안 하고 외부에서 했거든요. 학교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이라고 많이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과정을 준비한 우리 학생회 회장이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학생 회장이고 이번에 여기 대전 충남 지역대 또 총학생회 회장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한혜숙 선생님 회장 한번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게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가시지 마시고 사진 한 장 이렇게 다 모여서 한번 찍고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 유범상 교수님,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교수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 제안드려도 될까요? 안 돼. 지금 저희 선배시민협회 그 책이 신간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따끈따끈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금방 저기 한 거여서 이렇게 교수님이 아까 학장님께 갔는데 학장님이 다른 분 다 저기 하고 이거 친필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친필 이게 구매하신 분들은 친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서 승낙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친필 사인을 좀 받고 이게 나중에는 얼마짜리가 될지 몰라요. 선배님이 지금 엄청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구매하신 분들은 사인 받으시고 또 사인 받고 싶은 분들은 또 구매하셔서 사인 받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총학생회장이 이제 어떨결에 됐어요. 근데 이제 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된 다음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전에 이 장소가 대전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대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시민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저희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도 이 장소를 우리 저 총학생회장 됐으니까 이용하시고 강사도 우리 이현숙 교수님 강의가 영화나 이런 거로 계속 강의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은 교수님 전공이 정치 철학인데 시민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강의하라고 할 테니까 그 강좌가 만들어진 전제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오셔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학이라고 저희들이 이 방송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지관 우리 저 뒤에 관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연대해 하셔가지고 여기서도 행사하는데 학생회랑 하게 되면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저기 임대료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리 한혜숙 회장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절차인데 사진 한번 찍고 가시죠. 여기 오셔가지고 뒤에 한 줄 쓰시고 앞에 한 줄 쓰시고 자, 이렇게 나오십시오.